안녕하세요. 미분방정식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분방정식의 여러 가지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른쪽에 나오는 함수 fx를 푸리에 시리즈로 이제 표시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익스포넨셜의 inx라고 하는 그 한 항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썸을 해가지고 이 전체 이퀘이션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이제 푸리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자, 한번 그것을 우리 다시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FP를 전개한 것처럼 파티큘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푸리에 시리즈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y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원래 방정식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2에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때 in이 이제 두 번 나와서 곱해지고 그 다음에 a1에 in 그리고 이제 a0 이렇게 나온 것에 우리가 bn exponential의 inx 하고 이제 썸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왼쪽 항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시리즈 썸하고 이제 같아진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쪽의 개수들을 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 bn을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n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n제곱 a2 더하기 in a1 더하기 a0분의 그 다음에 cn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bn을 정하게 되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책에 보면은 이런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ft라고 하는 게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일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이 0이 되는 호모지너스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게 d제곱 더하기 2d 더하기 이제 10 이렇게 이제 쓴 것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되니까 바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앞서 말한 이 방식을 써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ft라고 하는 것을 이 ft를 푸리에 시리즈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cn 익스포넨셜의 int 이렇게 된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썸이 된 것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수 cn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구해야지 될 텐데요. 자, 예전에 나왔던 이 형태를 써보겠습니다.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주기로 이제 나눠주는 이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ft라고 하는 것을 쓰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nt dt 적분을 하면은 되는 이런 경우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n이 0인 경우와 0 아닌 경우를 구별을 해야지 될 텐데요. 일단 n이 0인 경우를 보면은 C0는 자, 그러면은 2파이분의 1은 있고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0에서 파이까지는 1이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0이니까 결국 이 식은 2파이분의 1을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 f가 1이 되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n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산하는 것은 적분을 하면 되니까 C0는 바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아닌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보시면은 자, 2파이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in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nt 0에서 파이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다르겠군요. n이 짝수이게 되면은 1 빼기 1이 되어서 그냥 0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은 n이 짝수일 때는 0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이 홀수일 때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이제 홀수하고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없어지고 결국 i 파이 n 분의 1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것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앞서서 이제 구했던 이 bn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n은 지금 여기서 구한 cn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a2 1, a1 2
A0 10 해서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리에 시리즈나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접하게 될 그린 펑션 메소드라는 데서도 등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고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y가 t의 함수일 때 y를 이제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y만의 함수로 표시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를 표시하는 그 변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ma라고 하는 즉 뉴턴의 F equal ma식을 볼 때 그 a를 우리가 이제 이 d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y만의 함수로 표시가 될 때 자 이렇게 써볼까요? 하면은 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 방정식이 지금 이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뭐 이제 m은 상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나눠줘 가지고 흡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이 식 자체에다가 우리가 dy dt를 한번 곱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곱해준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체를 미분한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키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분의 1 dy dt 제곱한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바로 이 항이 되죠. 반면에 이 두 번째 나오는 항도 우리가 이 fy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함수 v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y의 함수였는데 이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dy dt fy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dv dy dy dt 꼴이 돼가지고 바로 이 v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v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0이 되니까 이것은 상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를 우리가 2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앞에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kinetic term, 즉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V라고 하는 것이 potential 에너지. 그래서 이 상수는 total 에너지, 그 전체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small f라고 하는 것이 어떤 y에 대한 함수로 미분으로 표시될 때 이제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의 경우에는 conservative force라고 해가지고 앞서서 배웠던 이 force가 어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질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리에서 대표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계수를 갖는 2.2분 방정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상수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x를 두 번 미분한 거 앞에는 x제곱이 곱해지고 한 번 미분한 거 앞에서는 x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이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름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dy, dx라는 항을 좀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을 분모로 옮기게 되면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분의 1 dx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d의 로그 x를 미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x분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로그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말은 이제 x가 익스포넨셜의 z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대신에 우리가 x를 익스포넨셜의 z승이라고 해가지고 z라는 이제 변수로 치환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dy d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y가 z의 함수였다라면은 z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 되니까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z를 x에서 미분할 때 x분의 1이 나오니까 x분의 1의 dy dz.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얻었던 이 식이 바로 등장이 되죠.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두 번 x에서 미분하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것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dy dz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미분할 때, 자, x에 대한 미분인데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이것을 z에 대해서 먼저 한번 미분을 하고 다시 이제 dz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dy dz라는 게 있고, 다시 이 dz dx가 x분의 1이니까 또 x제곱분의 1에 d제곱 y dz제곱 이렇게 이제 고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래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a2에다가 x제곱을 이렇게 이제 두 번 미분한 거에 곱한 것이 지금 오른쪽 식을 보게 되면은 이 y를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빼기 그 다음에 dy dz 이렇게 이제 바뀌어 쓰여지겠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dy dx는 그대로 dy dz 그리고 이제 여기에 a0y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상수 계수만을 가졌던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것이라고는 a1 빼기 a2 이 리니어항의 첫 번째 미분한 모양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fx가 되는데 x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z승으로 이렇게 이제 써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되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풀던 호모지너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가지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의 이퀘이션도 앞서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유형의 미분 방정식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댐핑이라고 하는 그 마찰력을 벨로시티에 비례한다 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댐핑이 벨로시티 제곱에 비례하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F는 ma다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다시 써보게 되면은, 자, A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변이를 우리가 Y로 잡고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으로 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복원력 마이너스 KY하고 그 다음에 이 벨로시티 dy dt를 제곱한 것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마찰력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앞에 부호는 이 마찰력이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또 이제 왼쪽으로 갈 때는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호를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자체를 분석을 해가면서 부호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만 놓고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m d제곱 y dt제곱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 나가 볼 텐데요. 지금 여기 m, l, k 이런 물리상수들이 등장이 되니까 식을 풀 때 상당히 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이제 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이 디멘전이 없는 양으로 바꾼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y를 하는 대신에 y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파 y 틸다라고 한번 치환을 하고, 알파는 이제 상수가 되겠습니다. t도 마찬가지로 베타 t 틸다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알파라고 하는 것이 y가 길이였으면은 알파가 길이 차원을 갖도록, 또 타임 t에 대해서는 베타가 타임 차원을 갖도록 하게 되면은 y 틸다나 t 틸다는 디멘전이 없는 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자, y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y는 하나만 있었으니까 알파는 하나 나오고 t에 대해서는 이제 베타가 두 개 나오는, 즉 바꿔 말하면은 이 d제곱 y dt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틸다로 썼을 때는 이 알파 나누기 베타 제곱이라는 팩터가 붙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은 dy dt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오겠고 dy 틸다 dt 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k y에 알파가 하나 나오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이 개수로 다 나눠져 버리게 되면은 d제곱 y 틸다 dt 틸다 제곱
한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m 알파 베타 제곱 나눠준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L 있고 다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리고 이제 이 디멘전이 없는 양으로만 표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m 알파 베타 제곱에 이제 k 알파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책에 나중에 나올 방정식과 모양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2분의 1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의 것을 4분의 1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알파, 베타를 그렇게 선택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 베타는 이제 없어지고 알파가 하나만 남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m분의 L 알파가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제 알파가 없어지고 m분의 베타 제곱 k 한 것이 4분의 1이 되면 된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파를 2m분의 2L인가요? 2L분의 m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보게 되면은 4k분의 m 한 것이 베타 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부호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플러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이 디멘전이 있는 컨스탄트를 가지고서 y 틸다, t 틸다라고 하는 디멘전이 없는 그런 베리어블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 나온 식이 어떻게 되죠? d 제곱 y 틸다, dt 틸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dy 틸다, dt 틸다 한 것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 y 틸다 한 것이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멘전이 없는 이 변수로 다 하고 나니까 상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흔히 좋아하는 이 숫자만으로 이제 표시된 방정식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물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은데요. 이 디멘전이 없는 양으로 하고 나면은 그 숫자들로만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뉴메리컬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베타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원래 값으로 돌려줘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은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거기다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앞서 얻은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틸다는 빼고 그냥 y하고 t로 다시 쓰도록 하죠. 디멘전이 없는 이제 베리어블에 대한 방정식인데요. 자,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이하기 위해서 지금 방정식을 좀 눈여겨보면은 dy, dt의 제곱이 있고 또 t가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봤던 그 유형은 아닌데요. 이것을 이제 풀이하는 방법은 dy, dt라고 하는 것을 p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p라는 것이 y의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취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도 되는 이유는 이제 방정식 유형이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t에 대해서 더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dp, dt가 되겠고 p가 y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으로 하게 되면은 y에 대한 미분 다음에 y를 이제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y, dt라고 하는 게 다시 p라는 걸 살려서 써주게 되면은 p, dy, dt, dp, dy 이렇게 이제 써야지 되겠군요. 자, 이렇게 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원래 방정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자, 4 곱하기 p, dp, dy 플러스 마이너스 2의 p제곱 더하기 y가 0이다. 이런 형태인데요. 자, 첫 번째 요 방정식을 우리가 첫 번째 항을 눈여겨보면은 이것은 이제 p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그것을 이제 2배 해주는 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p제곱 더하기 y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p제곱에 대해서 바로 이 익숙한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제곱을 z라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dz, dy 더하기 빼기 z 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y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써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적분할 수가 있을 텐데, 즉 이 z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y 익스포넨셜 이런 팩터를
곱해가지고 한번 y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이제 직접 해보게 되면은 z dy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 y가 곱해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위의 식을 갖다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y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니까 양쪽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y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y 승한 것을 이제 적분하는 것이니까 쭉 해보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부분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 y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 y를 미분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분 적분을 쓰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y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y를 미분해서 없어지고 원래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되고 적분상수 c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z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빼기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c에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것은 c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수니까 그냥 흡수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c를 그냥 다시 c라고 부르면은 여기에 c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z라고 하는 것이 p제곱이었었는데, 자, 돌려서 써주게 되면은 z가 p제곱이었었고, 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dy dt 제곱 해서 지금 이 식을 1차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적분상수 하나가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dy dt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풀려면은 t에 대한 적분을 한번 이제 더 해야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한 단계 적분을 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앞에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dy dt의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빼기 1,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y승. 자,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데까지 끌어왔는데요. 이 식을 직접적으로 더 풀어가지고 y를 t의 함수로 우리가 어널리틱한 어떤 알려진 함수로 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정식은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뉴메리컬 방식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물론 이제 하진 않겠지만은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분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으로 t가 0일 때 dy dt는 0이 된다라는 이제 정제한 데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 그 출발하는 지점이 y가 0보다 큰 이런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초기 조건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t가 0일 때 dy dt가 0이다. 그러고 y가 0보다 큰 지점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은 이제 이 마찰력의 부호를 정하는 데 쓰일 텐데요. 자, y가 0보다 큰 데서 출발하고 초기 벨로시티가 0이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복원력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앞서서 했던 그 마찰력에서 부호가 아래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 식에서는 이제 아래쪽이니까 바로 이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를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바꿔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초기 조건에서 t가 0에서 이제 출발해서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 식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래쪽 부호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0일 때 죄송합니다. 자, t가 0일 때 우리가 이 c의 값을 이제 정해야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데요. 자, y도 0보다 크다고 하지 말고 y가 1이라고 이제 한번 그냥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왼쪽은 이제 0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 다 부호를 다 빼면은 y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1승 이런 식이 될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c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식을 적어 보게 되면은 이제 이 z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다시
원래 이제 이걸 돌려놓고 이렇게 된 것이 2분의 1에 y 더하기 1 되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의 y승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동이 이제 지속이 될 텐데,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서는 다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y가 큰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y가 1인점에서 출발해서 y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즉 여기가 이제 y축이었다면은 1지점에서 왼쪽으로 갔었는데, 가다가 이 식을 쭉 우리가 풀다 보면은 다시 속도가 0이 되면서 반대로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서는 이 원래 운동 방정식의 부호가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위쪽 부호를 택해가지고 식을 풀게 되고, 가다가 또 정지해가지고 또 방향을 바꾸게 되면 부호를 또 바꾸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추적을 해가면서 뉴메리컬리 풀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기는 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방정식도 우리가 선택을 해가면서 풀어야지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찰력 경우에는 이 부호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에 앞에 붙는 개수가 상수가 아니고 x나 x제곱이 붙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 개수가 fx라던가 gx 이런 임의의 함수로 쓰여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차 미분항 앞에도 개수가 붙을 수가 있는데, 2차 미분 방정식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붙이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앞에 붙는 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항상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즉 퀀텀 메케닉스에서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타입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방정식의 일반해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것을 이제 풀이하는 것은 fx나 gx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푸는 그런 것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르게도 표현을 해보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y로 나눠준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y에 대한 두 번 미분 앞에도 붙고, 그 다음에 f에 이제 y분의 1에 dy dx 한 것이 이제 여기는 gx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우리가 y분의 1에 dy dx 된 이것을 u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이 u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자, y분의 1 뒤에 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 미분이 있겠고, 앞에 있는 y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은 y제곱분의 1에다가 dy dx의 제곱이 되겠죠. 즉 다시 써주면은 y분의 1에 이건 그냥 두고, 뒤에 나온 식이 어떻게 되나요? y분의 여기 나온 u의 제곱이 되겠네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u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항은 u제곱 더하기 du dx 그렇게 되고, f에다가 두 번째 항이 u가 되죠. 더하기 g가 0이다. 즉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du d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u제곱 마이너스 fu 더하기 g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논리니어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이제 많이 등장이 되는데, 이 방정식을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리카티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런 슈레딩거 타입이나 리카티 타입 이퀘이션은 사실은 같은 이퀘이션인 셈인데요. 이 방정식의 일반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한 해를 알 때 다른 해를 항상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션 하나를 알 때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슈리딩거 타입 방정식에 우리가 솔루션 하나를 yp라고 불러보겠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yp에다가 우리가 u라는 어떤 함수를 곱한 것을 이제 y라고 하고, 이 y가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미분한 것은 u 프라임 yp 더하기 u yp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에다가 각기 한 번씩 하니까 두 배의 u 프라임 yp 프라임 되고 u yp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써놓은 것처럼 yp u 더블 프라임 더하기 쭉 쓰겠습니다. u yp 더블 프라임에다가 자, f가 곱해지고 u 프라임 yp u yp 프라임 하고 이제 g에다가 u yp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u라고 하는 그 계수 앞에 것만 다 따로 묶어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 것들은 그냥 먼저 쓰고, 자, 이제 u에 비례하는 항만 써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yp 더블 프라임 이 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쓴 것처럼 f yp 프라임 더하기 gyp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yp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우리가 다시 써보게 되면 앞부분만 남게 되겠는데요. 그 앞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식 전체를 yp로 나눠주게 되면은 u 더블 프라임 더하기 u 프라임 항이 이제 2배의 yp 분의 yp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 뭐가 되나요? F가 되겠군요. 그래서 0 이렇게 이제 쓰여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u 프라임 분의 u 더블 프라임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yp 분의 yp 프라임. 자, 오른쪽은 이제 주어져 있는 x만의 함수가 되죠. 반면에 이제 왼쪽은 보게 되면은 이 로그 u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미분한 이런 경우가 될 텐데, 그래서 오른쪽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로그 u 프라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얻은 것을 이제 u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풀어주게 되면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particular solution yp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은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적분 상수가 두 개가 나오는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슈레딩거 타입의 이퀘이션의 형태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먼저 하나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y를 상수다라고 추정을 해보면은 프라임은 다 없어지지만은 마이너스 y에서 없어지진 않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올려가지고 y가 1차식으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x, ax 더하기 b 형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두 번 미분한 건 없어질 테고 x, y 프라임한 것이 y가 된다. 해서 y가 바로 x일 때를 생각하면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하나를 어떻게 하든 이제 구했다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u를 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u 프라임 x 더하기 u 이렇게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한 것은 더블 프라임 x 더하기 2배의 u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써보게 되면은 x 세제곱에 프라임 x 더하기 u 프라임 그 다음에 x 하고 이제 빼기 ux 되겠죠. 자, 앞서 말했던 대로 이제 u에 비례하는 항은 다 캔슬이 되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남는 것이 이 u 더블 프라임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x 4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 그거로 끝이네요. 자, 그렇게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u 프라임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2배의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해서 이게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u 프라임 분의 u 더블 프라임으로 이제 다시 써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x 4제곱 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되겠고, 즉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빼기군요. 빼기 x 제곱분의 1. 그래서 이제 양변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왼쪽은 로그 u 프라임에 한 번 더 미분한 꼴이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은 로그 u 프라임이 마이너스 2 로그 x 그리고 이제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이제 적분상수가 붙게 되겠죠. 자, 로그를 이제 우리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 식을 로그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고 x분의 1도 우리가 로그의 익스포넨셜의 x분의 1승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상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뭐 로그 c라고 부를까요? 자, 그러면은
로그에 우리가 이제 cx 마이너스 제곱 익스포넨셜의 x분의 1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u 프라임이 c의 자, x제곱분의 1이 있고 익스포넨셜의 x분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x분의 1승을 미분하면은 다시 또 x제곱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수는 계속 제가 c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익스포넨셜의 x분의 1승을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해주는 거기에 이제 상수가 붙어 있는 꼴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u는 자, 첫 번째 나온 상수를 우리가 이제 c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어떤 c2 상수가 붙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u를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y라는 것은 u에다가 x를 곱한 것이었었죠. 그래서 c1x의 exponential x분의 1승 더하기 c2x 이것이 이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앞서 푸리에 시리즈나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 푸리에 변환과 같은 인티그랄 변환을 써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즉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ft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승을 곱한 다음에 시간 t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이런 변환식을 뜻합니다. 자, 푸리에 변환에서는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해서 이제 팩터 i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 적분 구간도 보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ft라고 하는 것이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 나오는 어떤 시간 t 이퀄 0에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해서 쭉 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주로 되는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각기 fx라고 하는 ft죠. ft라고 하는 함수에 따라서 lf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렇게 변환된 함수를 large fp라고 적는데 이 large fp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로 ft가 상수 1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경우에 0부터 무한대까지 1을 쓰고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 자, dt 하게 되면은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p 승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한대일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p를 0보다 큰 값으로 늘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t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꼴이 돼서 없어지고 0일 때만 이제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제 p분의 1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제 f가 1이 되게 되면은 f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p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f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at 이런 형태의 함수였다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적분이 exponential에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p에 t가 붙고 dt 적분하는 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데 단 달라지는 것은 이제 p 대신에 p 더하기 a 분의 1 이렇게 이제 쓰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승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지 될 것이 이 p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의 리얼 파트가 0보다 커야지 이제 앞서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승을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할 때 0이 됐던 이제 그 성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금방 구해 보실 수가 있고 자, 조금 더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 f라고 하는 것이 익스포넨셜의 iat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렇게 됐더라면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니까 컴플렉스를 이제 전개를 하면은 코사인 at 더하기 i 사인 at 이런 것으로 이제 표시가 가능할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어쨌든 fp를 구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p 더하기 a였던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ia가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제 p 빼기 ia분의 1 이렇게 이제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유리화를 시키고 나면은 p제곱 더하기 a제곱에 p 더하기 ia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 관계로부터 코사인 at와 사인 at의 라플라스 변환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얻어 보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p 더하기 ia라고 하는 것에 리얼 파트가 0보다 커져야지 이제 이것이 만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말이 틀렸군요. 앞에 이제 제가 이제 p 더하기 ia 한 것을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앞에를 다시 살펴보니까 p 빼기 ia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 리얼 p 더하기 ia가 0보다 크다가 이제 등장이 될까요? 뭐 금방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at 한 것의 라플라스 변화를 이제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a로 가는 경우니까 바로 지금 말한 대로 p 더하기 ia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썼을 때 이것을 이제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코사인 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sin at 자,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L이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다시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우리가 ft라고 하는 함수하고 gt라고 하는 함수를 더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더라도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적분의 정의로부터 그 라플라스 정의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f라고 하는 것을 컨스탄트 c를 곱해가지고 cf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가 앞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c 곱하기 lf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면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리니어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위로 가가지고 이 코사인 at와 사인 at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을 각각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를 앞으로 뽑아내고 이제 sin at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 페이지에서 이제 볼 때 p 더하기 ia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되었으니까 우리가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p-ia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분모는 p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변환이 p제곱 더하기 a제곱의 p 그렇게 되고 이제 sin at의 라플라스 변화는 p제곱 더하기 a제곱에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i를 양쪽에서 이제 빼고 나면은 a 분자가 이제 a로 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경우에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책 챕터 이제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의 30가지가 넘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숙제에서 해볼 수도 있고 또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이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두 가지 해볼까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뒤에 표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a 빼기 b분의 a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빼기 b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t. 자, 이런 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이 리니어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a 빼기 b분의 a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에 근데 b 쓰고 l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p 더하기 a분의 1이었었죠.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a 빼기 b분의 b하고 p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통분을 해줘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p 더하기 a 분의 1, 또 p 더하기 b분의 1 이런 것들이니까 통분을 해서 우리가 이 p 더하기 a, p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해서 묶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분자는 그냥 1로 가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쭉 해보시면은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또 여러 가지들을 해보시고 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짧지만은 이제 맺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푸는 그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